반갑습니다. 이영성 약사입니다. 음, 오늘 강의 사상의학에 대해서 사상 체질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상 체질을 이제 얘기할 때 굉장히 헷갈리는 게 이제 체형을 보고 판단한다 또는 성격을 보고 판단한다.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태어난 어, 그 달을 발, 그 태어난 그 계절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어, 그 태어난 계절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 비교적 정확하긴 합니다. 그 태어난 계절을 어, 사실은 음력 계절로 따져야 됩니다. 음력으로 따져서 봄에 태어난다. 음력 1월, 2월, 3월이 이제 봄이죠. 음력 1월이면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설날이 2월 한 15일, 16일 정도 되는데 2월 15일, 16일 정도 되면 아직 봄이지만 좀 날씨가 그렇게 따뜻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만 봐도 지금 한겨울에 이제 겨울에 이제 막바지에 속하죠. 이제 2월 오늘이 2월 1일인데 음력으로는 아직 12월에 해당하죠. 12월이면 이제 그 겨울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제 사상으로 따지면 겨울에 해당하고 마지막 이제 그 겨울의 마지막 달 10, 10일, 11월, 12월 음력으로 그렇게 봤을 때 음력 12월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제 겨울은 이제 그 거의 끝나간다고 봐야 되는데 아직 그 끝나간다는 신호가 느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 음력으로 이제 1월이 되면 음력 봄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뭐 뭔가 변화가 생겨요. 그 음력으로 이제 계산할 때 그 상이 이제 사상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제 조금씩 변화를 보이는데 그래서 음력 1월에 태어난 사람들도 보면 어 음력 2월에 태어난 사람, 3월에 태어난 사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만 뭔가 소양인의 기질이 있어요. 봄에 그 1월만 돼도 이제 싹이 피는 그 이제 식물이 있죠. 그 좀 일찍 싹을 틔우는 식물이 있습니다. 겨울에도. 지금 이제 그 이른 봄이 초봄인데 싹을 빨리 틔우는 어, 그 식물이 있습니다. 싹이 왜 트느냐? 결국 뭔가 어, 계절이 변했다는 신호입니다. 겨울에는 저장만 하자. 무슨 싹을 틔우고 무슨 성장을 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실내 그냥 저장만 하고 안 쓰고 버티는 계절이 겨울이라면 봄이라는 계절은 이제 싹이 나는 계절입니다. 싹이 나기 시작할 때 이제 그 봄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보면은 그 도로에 보면 아스팔트 위로 뭐가 피어오릅니까? 아지랑이가 이제 피어오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닥에 바닥에서 어, 얼어있던 수분, 물 기운이 이제는 점점 위로 올라오면서 그 이제 습도가 좀 올라오는 시기가 바로 봄이라는 겁니다. 봄. 봄은 그래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계절이다. 바닥에 얼어있던 물이 서서히 녹으면서 위로 땅 위로 이제 솟아오르고 이제 그 기운이 그 물의 기운이 어 바닥에 있다가 뿌리에 있다가 다시 나무 가지 싹이 트는 그 가지로 물이 이렇게 딱 올라올 때 물이 올라올 때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도로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그래서 제가 근곤감리할 때, 그건 하늘이 태양이고 여름인 건 맞는데, 왜 근곤감리에서 감을, 소양이라고 했고, 봄이라고 했고, 물이라고 했을까? 물감자잖아요. 물감자인데, 왜 물이라고 했을까? 아, 식물의 뿌리에 있던 물이 가지로 올라오는 그죠? 올라와서 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지가 나무 가지가 이제 물기를 머금고 있는 형국이죠. 그 물기는 싹을 틔우기 위해서 그 이제 말하자면 그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소양을 감이라고 했고 물이라고 했고 그건 봄의 특징이다. 물이 이제 뿌리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저장만 하고 있지 않고 이제 물이 이제 봄이 되면서 그 나무 가지 끝까지 끝으로 이제 피어 오른 상태입니다. 아지랑이처럼. 그게 바로 소양이다. 그래서 그 이제 보통 겨울에 나무는 나무까지는 물기를 가지고 있지 않겠죠. 물은 이제 뿌리 근처에 얼어 있겠죠. 겨울이라면 그러니까 나무 뿌리 근처에 있거나 그 얼어 있는 형국이니까 나무까지는 어떻습니까? 나무까지나 땅바닥은 어떻습니까? 메말라 있겠죠. 그게 이제 겨울의 건조감입니다. 그럼 잘 타겠죠. 겨울에 나뭇가지는 잘 타지만 봄에 나뭇가지는 잘 안 탑니다. 잘 꺾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가지를 꺾으려고 하면 굉장히 질기다는 느낌을 보통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봄이고 소양이고 물이고 감이라는 거죠. 그렇게 소양을 이해하시면 참 편할 겁니다. 이제 편할 거고 어쨌든 겨울에서 바닥에 땅 속 깊숙이 뿌리 근처에서 머물던 물이 봄에는 어, 가지 끝으로 피어오른다. 그러면서 싹이 나기 시작한다.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어, 고는 이제 땅을 의미하는 말이고, 태음이 맞고, 겨울이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근하고 고는, 이, 이 효를, 이제, 괴를 봐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죠? 태양이는 확연한 거예요. 양의 성질이 확연하기 때문에, 양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양인의 성격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고요. 어, 태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음인의 음이 세 개가 모여 있기 때문에 음요가 세 개 모여 있기 때문에 음의 특징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어, 태양인인지 태음인인지 이 구분은 쉽게 되지만 이 가운데 있는 이 어, 소양은 이 태음에서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얼어있던 물이 가운데 어, 심장에 양기가 생기면서 녹아서 어,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나뭇가지 위로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밖은 음이지만 안은 양기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싹이 트기 시작한 겁니다. 싹이 트기 시작한 거고 그런데 안은 양이고 밖이 음이기 때문에 소양이는 자, 이 체질이 소양인도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활달한 성격이지만 한번 스트레스를 받아서 꺾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또 침체할 수 있다. 태양인에 비해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태양인에 비해서. 굉장히 뭔가를 막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한번 꺾이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성격인 것은 확실하다, 확인하다. 그래서 태양인과 태음인은 분명한 체질, 명확한 체질이지만 소양인은 이렇게 서로 복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안과 밖이 다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다. 혼동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소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음인도 안과 밖이 완연하게 다르죠. 안과 밖이 완연하게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소음인도 굉장히 체질 구분을 음, 그 좀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체질인데 태양인으로 오해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습니다. 물론 이제 성격만으로 딱 보면 우리가 성격만으로 딱 보면 이렇게 태양인이나 소양인은 명확한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 그리고 능동적인 성격,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기가, 소신 있게 결정하는 스타일입니다. 음, 남한테 이제 꺾이지도 않죠. 이제 특히 태양이는, 어, 뭐, 누가 시켜도, 자기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제 주도하는, 성격이 태양인이죠. 반대로 음인들은 소극적입니다. 수동적이고 수동적이다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누가 이렇게 시키면 뭔가를 하는 스타일이지 자기가 어떤 뭔가를 적극적으로 어, 진취적으로 뭐 추진해 나가거나 누구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성향이 아닙니다. 이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심장에 양기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체질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순서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자,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거는 따뜻함이 온기가 돌다가 이제 활활 타오르는 이제 태양. 그러니까 양의 성격은 같은데 양의 성격은 같은데 어 양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양을 소양인 양이 좀 작다라고 했을 때 소양인이라고 하고 태양인은 양이 많다, 크다라고 해서 이제 태양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 두 가지 경우에는 어떤 심장의 양기가 분명하게 있고 그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인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변해 나가는데 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태양인에서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로 갈 때 이제 이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죠.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 심장의 양기의 변화가 생긴다. 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심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인체에서는 하는데 심장이 양에서 음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제 변형기라고 보는 거죠. 변혁기.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큰 환절기다. 환절기 중에서도 큰 환절기에 속하는 거다. 그러니까 절기가 이렇게 변하지만 크게 변하는 게 이제 큰 환절기죠. 어, 작게 변하는 거.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거는 이 과정에서 큰 변화는 없어요, 이제. 봄에서 여름이 된다고 해서 그 환절기의 이제 변화가, 그러니까 과도기적 변화, 과도기적 휴유증이나, 그런, 뭐, 심리 상태라든지 또는 몸의 상태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감기라고 하는 환절기적 현상을 볼 때도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는 별로 변화가 없죠.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는 아무
이제 뭐 감기가 심해진다든지, 감기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큰 환절기는 심장 자체의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변화가 큽니다. 이제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간다 그러면 이때도 환절기적 변화가 분명히 어, 감기와 감기도 늘어나게 되고 심리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변화가 크고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것도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겁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간다. 심리적 변화도 크지도 않고, 그리고 육체적 변화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작은 변화는 있겠죠. 어, 가을에서 겨울로 간다는 거는, 가을은 이제 선선하고 이제 좀 견딜만 하다가 겨울로 되면 이제 주위를 왕창 탈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변할 때 이제 또 이때 환절기적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 일단 계절의 특징과 환절기의 특징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 음력으로 1, 2, 3월 봄에는 소양인 체질이 강하다. 소양 체질이 강하다. 그 다음에 음력으로 4월, 5월, 6일은 태양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 태어나고 나서,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때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어, 이제 자연의 영향을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의 어떤 어, 스크린을 딱 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딱 태어남과 동시에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태양이 좀 더 이제 지구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계절의 변화가 오는 것인데, 봄에는 이제 그때 태어난 사람은 영향을 이제 태어남과 동시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안 받다가 태어나면서 이제 첫 석 달 동안은 이제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성격이고 체형이고 마인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굉장히 태양의 양기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말하자면 어, 의욕적일 뿐더러 굉장히 독선적인 성격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어, 어, 독선적인 성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양인의 특징이 굉장히 이제 강해지죠. 어, 여름에는 뭐든지 해도 식물이 잘 자라나고, 싹만 틔우는 게 아니고 그 싹을 틔워서 성장까지 시킬 수 있는, 이제 말하자면 그런 에너지를 여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도 환자들을 보면 음력 생일을 이제 제가 대충 보고, 저 사람은 소양인, 그다음 저 사람은 태양인, 어느 정도 어, 규정을 해놓고 이제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이제 100% 맞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한 7, 80%는 유효하다. 어, 대충 그렇게 정해놓고 결국 마지막 판정은 뭘로 해야 되냐면 성격으로 해야 됩니다. 성격은 봄에 태어난 소양이는 봄에도 태어났는데 성격 자체가 굉장히 뭔가를 끊임없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어, 어, 유종의미가 없고 끝이 흐려지는 어떤, 그래서 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맡았을 때나 직책을 맡았을 때 이 소양인들은 이제 주로 분위기 메이커 정도의 역할을 하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끝까지 끌고 갈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따라와 주질 않습니다. 음 다른 사람들이 따라와 주질 않는데 그걸 또 체근도 못 해요. 소양이는 그걸 막 독려하고 막 채찍질하고 막 끌고 가고 이걸 못 합니다. 태양이는 이제 그것까지 하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인이 뭔가 이렇게 딱 하면은 굉장히 지적도 날카롭게 하지만 어 이제 그 분위기에 어 분위기에 그냥 다른 사람들이 태음인이고 소음인이고 소양인이고 다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그냥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기세가 또 좋기 때문에. 근데 소양인은 그런 기세는 없다는 거죠. 그런 기세가 없기 때문에 어 싹은 틔우고 분위기는 잘 조성을 해 주는데 분위기 조성하는 게 싹을 틔우는 거죠. 어 한데 어 이제 끝까지 뭐 일을 완수하고 큰 일을 성취하고 뭐 그런 거는 태양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인이 그걸 잘한다. 태음인은 이제 싹 자체가 없죠. 그냥 꽁꽁 얼어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꽁꽁 얼어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 막 웬만해서는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태음인 체질은 어 리더로서는 이제 역할을 맡으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어떤 뭐 크게 오역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 막 하고 물론 이제 이렇게 체질을 나눠주면 태음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 의욕이 없고 의지가 없고 어 그게 없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젊을 때는 또 있다가 또 나이 들면 없어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태음인도 여름을 만나면 좀 훨씬 의욕적으로 변할 수 있지만 겨울이 되면 어 거의 뭐 태음인 전형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거죠. 그 어떤 계절을 만나느냐에 따라 또 다른 겁니다. 어 여기서 정해준 이제 정해진 규정된 계절하고 반대 계절을 만나야 인제 체질적으로는 편안합니다. 같은 계절을 만나면 굉장히 힘들죠. 태양인이 인제 여름을 만나면 어 굉장히 열병이라고 할까? 어 뭐 그런 쪽으로 말하자면 어 그 몸에 있는 진액이 활활 타버리고 소진이 되니까 열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병 중에 뭐 여러 가지 인제 그 그러니까 출혈을 유발하거나 소모성 질환이 생기는 열병들이 태양인들은 많아질 수 있는 거고요. 태음인들은 겨울을 만나면은 뭐 정말 힘들겠죠. 소양인은 봄을 만나면 또 힘든 게 봄을 만나면 이제 풍병이 잘 생긴다. 구안화사가 제일 많이 오는 체지 또 소양인이고 어 소양인이 봄에 몸 관리를 잘 못하면 구안화사가 오기 쉽고 풍이 오기 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음인은 이제 가을이 되면 안 그래도 소음인은 굉장히 센치한 체질이거든요. 어 예민하죠. 예민하고 민감하고 센치하고 어 한데 가을을 만나면 더 어떻게 됩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옵니다. '아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느낌도 받을 거고 어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집니다. 소민은. 어 그 반대 계절을 만나면 또 좀 더 활기가 생기겠죠. 활기가 생기겠죠. 일단 계절의 특징과 이 환절기의 특징을 계절의 특징을 먼저 이해하는 게 인제 중요하죠. 중요하고 어 바
자기하고 반대되는 계절을 만날 때 오히려 활기를 찾는다. 같은 계절을 만날 땐 더 힘들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환절기의 특징은 또 다음 챕터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